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한국교회에서 네 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5월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사태 처음 시작될 때만 해도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가 만나지 못하게 될지 생각지도 못했는데 벌써 참 시간이 많이 지나서 5월이 벌써 되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빨리 진정이 되어져서 우리가 함께 또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찬송하는 그날이 속히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우리 한국에 복음이 들어오기 이전의 준비 과정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또 미국과 영국의 부흥운동을 통해서 선교 단체들이 시작되게 하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중국과 또 일본의 선교사님들을 보내시고 특별히 한국교회의 역사는 세계 선교의 역사에 없었던 선교사님들이 한국 땅에 들어오시기 전에 이미 한글 성경이 번역되어 있었고 또 믿는 성도들이 준비되어 있었고 그들을 통해서 전도 활동이 이어지고 또 공동체가 이미 준비되어 있었던 아주 특별한 은총을 받은 역사가 바로 한국교회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서 네 번째 시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에 들어오신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의 입국과 복음의 전례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입국하시게 되는데 첫 번째 선교사님이 바로 알렌 선교사님입니다. 그 전에도 우리 서양 선교사님이 한국에 오신 적은 있지만 그분들은 중국 선교사의 그런 신분을 가지고 오신 분이고 알렌 선교사는 한국 선교사로 임명받은 첫 번째 이제 선교사로 한국에 오셨기 때문에 첫 번째 선교사로 우리 알렌 선교사님이 되십니다. 알렌 선교사는 웨슬리 대학과 마이애미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 자격을 취득하신 평신도 선교사님이셨는데요. 그는 원래 1883년에 북장로교 선교부에 의해서 중국의 의료 선교사로 파송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1883년 10월 11일에 페니 선교사님, 아내였던 페니 선교사님과 함께 중국에 도착하셔서 이제 중국에서의 선교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선교 경험의 미숙들 또 동료 선교사들과의 마찰 때문에 선교지 이동을 요청하시게 됩니다. 우리 알렌 선교사님의 일대기를 좀 보면 아마 알렌 선교사님은 성격적으로 굉장히 주도적인 성향을 가지신 그런 분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리더십이 많으시고 열정이 많으시고 좀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 밑에서 이렇게 일하는 것보다는 아주 최상위의 리더십을 가지고 끌고 가는 그런 성향을 가지신 그런 분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중국에서 갔을 때 먼저 중국에 와 계시던 선교사님이 아마 계셨을 것인데 그래서 그런 선배 선교사들과 함께 동역을 잘 했으면 좋겠는데 아마 성향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잘 맞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특별히 중국에 온 이후에 페니 선교사님, 와이프였던 페니 선교사님이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마 많은 서양 선교사님들이 우리 한국이나 중국에 선교사로 오셔서 특별히 사모님들이 건강에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으셨습니다. 아마 지금도 본국보다는 이렇게 선교지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이 힘들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건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때에도 특별히 선교사님들보다는 사모님들이 여자였기 때문에 또 건강이 매우 부족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알렌 선교사님의 사모님이었던 페니 선교사님도 중국에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건강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동료 선교사들과의 마찰 문제가 생겨서 이제 선교지를 바꾸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진에 보시는 것이 알렌 선교사님입니다. 의사하셨고 한국의 의료 선교사로 오셨는데 외모로 봐서는 굉장히 날카로운 그런 성격을 가지신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 보실 사진은 우리 한국에서 사역하실 때 알렌 선교사님과 사모님이셨던 페니 선교사님의 사진이 함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이후에 핸더슨 선교사의 권면으로 한국으로 사역지를 이동하게 됩니다. 알렌 선교사가 중국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이제 중국에서 더 이상 사역하지 못하고 다른 지역으로 가려고 했을 때에 함께 그곳에서 사역하고 있던 선배 선교사였던 핸더슨 선교사가 알렌 선교사에게 한국에 가서 선교할 것을 권유합니다. 그래서 그 권유를 따라서 알렌 선교사가 이제 한국으로 사역지를 이동할 것을 요청드리고 정식으로 한국 선교사로 임명을 받고 파송을 받아서 이제 한국에 들어오시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1884년에 미국 공사관의 공관위 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하셨습니다. 알렌 선교사님은 한국에서 약 3년 정도 사역하셨습니다. 84년도에 입국하셔서 약 87년까지 이렇게 사역을 하셨는데 84년에 처음 이렇게 한국에 들어오실 때 미국 공사관의 공관위 자격으로 한국에 들어오셨고요. 그래서 한국에 오신 공식적인 한국의 첫 번째 선교사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전에도 선교사님이 왔습니다마는 그분들은 중국 선교사의 신분을 가지고 한국에 오신 분이고 알렌 선교사는 정식으로 한국 선교사로 임명받은 첫 번째 선교사가 바로 알렌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림 보시는 것은 외교관 시절의 알렌 선교사님의 모습인데요. 알렌 선교사가 한국에서 의료 선교사로 짧게 사역하신 후에 그 후에는 외교관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게 되는데 특별히 그 한국의 또 대사로서 또 그런 역할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외교관으로 활동하시던 그때 시절의 사진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실 사진도 그 당시에 한국에 와 있던 여러 나라들의 외교관들이 함께 모였을 때 찍었던 그런 사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이 그 당시 한국의 정치적인 상황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당시 한국은 견미사절단이 귀국한 이후에 개화파들이 약진하고 서양 문물이 도입되게 됩니다. 견미사절단, 그야말로 미국을 견학하는 사절단이 한국에서 일본을 거쳐서 미국 땅을 견학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곳에 돌아와서 미국의 발전된 모습을 한국에 소개하게 되죠. 미국의 철도, 미국의 자동차, 미국의 여러 가지 과학 기술들을 소개하게 되고 우리도 빨리 그런 서양의 문물들을 받아들여야 우리도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개혁과 개방을 요구하는 우리 괴화파들이 정치적인 힘을 가지게 되고 그 일로 인해서 서양 문물들이 이제 한국에 많이 도입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정국이 설립되고 우편제도가 실시되었다는 것입니다. 우정국은 지금 한국의 우체국이죠. 그래서 우체국이 설립되어지고 우편제도가 시작되게 됩니다. 보시는 그림이 한국에 있는 우정국의 기념터입니다. 이제 지금은 이제 우체국으로 이렇게 바뀌었죠. 그것이 처음에 이제 설립되었을 때 우정국의 모습과 기념터가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기와 또 서양 무기들이 유입되게 됩니다. 미국에 가 보니까 전기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 초롱불을 켜고 책을 보고 그런 시대였는데 미국에 가니까 전기라고 하는 참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대단한 물건이 있는 것이죠. 이제 그것이 한국에다가 유입되게 되고 또 서양의 많은 첨단 무기들이 한국으로 유입되게 됩니다. 자, 그러던 가운데 갑신정변, 아마 여러분 국사 시간에 많이 들어보셨죠? 갑신정변이 발발하게 되는데 갑신정변은 1884년 12월 4일 날 김옥균, 박영호, 홍영식, 서재필 이런 사람들이 주도한 갑신년에 일어난 정변이죠. 갑신정변은 우정국 개국 때 축하 만찬회를 이용해서 수구파 지도자들, 즉 보수파 지도자들을 제거할 계획을 가지고 일으킨 정변이 바로 갑신정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갑신정변은 청나라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실패하게 되고 갑신정변에 주도했던 박영호, 또 서광범, 서재필 이런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제 도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알렌 선교사님의 사역인 이 광해원의 설립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광해원이 시작된 계기는 갑신정변 때 부상당한 민영익을 치료해 주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갑신정변이 일어났는데 그 정변 때문에 민영익이 아주 큰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민영익은 그 당시에 명성황후의 조카였죠. 근데 그 당시에 한국의 의술로는 도저히 살릴 수가 없을 만큼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알렌 선교사가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민영익을 살려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공로로 인해서 고종이 이 알렌 선교사님에게 정이품의 찬판벼슬을 하사하고 또 병원 설립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정이품이라고 하는 벼슬은 뭐 지금의 제도하고 뭐 이렇게 단순 비교하기는 힘들지만 지금의 약 차관급 정도 되는 굉장히 높은 고위의 벼슬입니다. 고종 황제가 민영익을 살려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이품이라는 매우 높은 참판 벼슬을 하사하고 또 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1885년 4월 10일 날 이 광회원이라고 하는 병원이 개원하게 됩니다. 광회원이라고 하는 이름은 널리 은혜를 베푸는 집, 즉 광범위하게 은혜를 베푸는 집, 이런 광회원의 뜻을 가지고 있고요. 고종이 직접 이 이름을 지어서 하사해 주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이 초창기의 우리 광해원의 모습입니다. 그 당시에 광해원을 새로 이렇게 건축한 것은 아니고 하나의 어떤 건물을 구입해서 그곳에서 이제 병든 사람들 고쳐주기 시작한 것이 이제 광해원의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보실 사진은 우리 광해원에서 이제 진료를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한국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사진으로 남겨 놓았습니다. 그다음 보시는 사진은 사실 무슨 말인지는 정확하게 잘 알 수는 없는데 알렌 선교사가 기록한 병원 설립 계획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병원을 설립하면 이런 일을 하고 이런 사역을 하겠다 하는 그 계획서가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자, 그 후에 광해원이라고 하는 병원은 백성을 구제하는 집이다 하는 이름의 제중원으로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광해원이 설립되자마자 많은 한국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진료를 받고 또 서양의 의학을 통해서 병을 고침받고 그래서 점점점 규모가 커지게 되고 제중원으로 이름이 바뀌게 되고요. 보시는 그림이 그 당시에 이제 제중원의 초창기 모습입니다. 광해원으로 사용하던 건물이 작았기 때문에 이제 이사를 가서 조금 더 큰 건물로 제중원으로 이렇게 옮기게 되었고요. 지금 보시는 사진도 제중원의 모습입니다. 광해원보다는 조금 더 큰 규모를 가진 그런 건물로 가서 또 한국 사람들을 치료해 주는 그런 역할들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우리 제중원을 건축할 때 정초식 모습입니다. 기둥을 세우는 모습인데 그래서 알렌 선교사가 정초석을 놓고 있는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사진으로 이렇게 찍어놨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정초식 때 참석해 달라고 보낸 초청장의 모습입니다. 그다음 보시는 사진은 이제 제중원 이제 건축이 다 끝나고 이제 처음 시작하는 그때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개원식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 건물이 다 없어지고 이제 제중원 터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기념비만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알렌 선교사가 그 당시에 사용했던 의료 기구들입니다. 아마 그 당시에 한국은 이렇게 아픈 사람이 있으면 보통 이제 침을 놓거나 뜸을 뜨거나 아니면 한약을 먹고 이렇게 병을 낫는 그런 동양의 의학만 가지고 있었을 텐데 알렌이 가지고 있었던 의료기구들은 정말 사람의 이렇게 여러 가지 참 한국 사람들이 봤을 때 무시무시하게 느껴질 만큼 그런 의료기구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의술로 고칠 수 없었던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었던 것이 우리 알렌 선교사님의 사역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알렌 선교사님이 이제 왕진 가는 모습인데요. 밑에 글을 보시면 1885년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코리안 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렇게 말꼬리를 몰고 가는 사람이 그 당시 알렌 선교사의 가정부였고 또 음식을 해주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코리안 쿡이라고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알렌 선교사님이 한국어를 공부하시던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영어와 한국어가 이렇게 섞여 있어서 한국어를 이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다음 보시는 사진은 이제 미국에 보낸 보고서입니다. 리포트인데요. 그래서 1년 동안 사역하신 후에 한국에서의 사역을 정리하셔서 미국으로 보내셨던 사역 보고서가 이렇게 지금까지도 잘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보실 사진은 참 재미있는 문서인데요. 알렌 선교사가 이제 선교사의 사역을 끝내고 외교관으로 활동할 때에 남기셨던 비밀 문서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이 문서에 보면 그 당시 한국 사람들의 여러 가지 정치 지도자들의 성향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종 황제는 이런 사람이었고 흥선대원군은 이런 사람이었고 이런 이제 기록들이 되어 있는데 이 기록에 보면 알렌 선교사가 고종 황제를 조금 나약한 사람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알렌 선교사의 시각에 봤을 때는 고종 황제가
특별히 전 국가라 한 민족을 끌고 갈 만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이 많이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밀 문서에 고종 황제를 좀 나약한 지도자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당시에 다음 보실 사진은요, 알렌 선교사가 작성한 그림인데,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은 기차에 한국의 온도를 넣은 그런 기차의 모습입니다. 아마 알렌 선교사가 한국에서 살면서 온돌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서 너무 좋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서 기차 안에다가 온도를 넣으면은 아마 기차 안에서도 따뜻하게 이렇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그가 이렇게 계획을 한번 세워봤던 그런 그림이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 보실 사진은 알렌 선교사 부부의 옷인데요. 고종 황제가 직접 하사한 그런 옷이라고 합니다. 어떤 때에 어떤 일로 인해서 이렇게 하사했는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만은 알렌 선교사의 어떤 활동에 대해서 고종 황제가 치하를 하면서 그에게 선물로 주었던 알렌 선교사님 부부에게 하사한 그런 옷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누구신지 아시겠습니까? 아주 완고하게 생기신 어르신이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이 누구냐 하면 흥선대원군입니다. 흥선대원군의 사진이 여러 컷이 남아 있는데 특별히 이 사진은 알렌 선교사님이 직접 찍으셨던 흥선대원군의 사진입니다. 자,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존 헤론 선교사님, 스크래턴 선교사님, 에비슨 선교사님이 이제 제중원에 함께 동역하시면서 이제 광해원이라고 불렸던 제중원이라고 하는 병원이 나날이 발전하게 됩니다. 아마 지난주에 보셨겠습니다만 우리 존 헤론 선교사님의 사진입니다. 존 헤론 선교사님은 한국 선교사 후보생으로 첫 번째로 지정되신 분입니다. 물론 조금 더 늦게 오셨습니다만은 첫 번째 후보생이셨고요. 한국에서 선교사 하시다가 소천하시고 지금 이제 양화진에 지금 묻혀 계십니다. 우리 양화진에 있는 우리 헤론 선교사님의 무덤이고요. 그 앞에 있는 이제 헤론 선교사님의 소개글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다음 보실 분은 우리 에비슨 선교사님인데 우리 제중원이라고 하는 병원, 지금의 세브란스 병원인데요. 이 병원을 가장 발전시킨 분이 바로 에비슨 선교사님입니다. 우리 에비슨 선교사님 부부의 모습이 이렇게 사진으로 남아 있고요. 자, 이 사진은 세브란스의 기공식 때 모습입니다. 그래서 병원이 작았기 때문에 특별히 또 신식 건물로 짓기 위해서 세브란스 건물을 처음 기공할 때의 사진이 이렇게 기념으로 남아 있고요. 1904년에 준공된 세브란스 병원의 모습입니다. 아마 이 당시에 한국은 아마 기와집이나 초가집이 주로 메인 가옥들이었을 텐데 아주 멋진 건물을 지어서 병원이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첫 번째 세브란스 의대 졸업생들의 사진입니다. 졸업 기념 사진인데요. 이렇게 7분의 졸업생이 첫 번째로 졸업을 하시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에비슨 선교사님이 이제 수술하시는 그런 모습인데 아마 한국 사람들이 저 수술 때의 눕기까지 참으로 공포스러웠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한국의 의학으로는 도저히 생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수술을 하셨기 때문에 한국에서 선교 사역을 하시면서 특별히 세브란스 병원을 위해서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양화진에 있는 우리 에비슨 선교사님 부부의 묘이고요. 또 가족의 묘비가 이렇게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살펴보실 분은 우리 한국 선교의 개척자인 언더우드 선교사님입니다. 아마 여러분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최초로 목사 선교사로서 한국에 처음으로 오신 분이 바로 언더우드 선교사님인데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1859년에 영국에서 태어나셔서 12살 때 미국으로 이주를 하셨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모습인데 왼쪽에 있는 사진이 15살 때 찍은 사진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이제 24살 때 찍은 사진인데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25살 때 한국에 파송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선교사 후보생 또 파송되기 직전 정도의 모습이고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이제 한국에서 사역하시다가 이제 연세가 조금 드셨을 때의 사진이 되겠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사진은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모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교회에서 자라나시고 이 교회에서 교육을 받으시고 후에 이제 목회자가 되시고 또 선교사로서 한국에 오셨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아주 신앙이 좋은 부모님 밑에서 자라셨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신앙 교육과 또 교육열에 따라서 열심히 공부하고 아주 어릴 때부터 목회자의 꿈을 가지고 자라나셨던 분이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님입니다. 자, 그리고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뉴욕 대학교를 졸업하시고 뉴 브룬스윅 신학교에서 공부하셨습니다. 이 학교는 화란 계통의 네덜란드 계통의 아주 보수적인 신학교입니다. 학교가 크지는 않지만 학교 규모는 작지만 굉장히 보수적인 신학을 추구하는 학교가 바로 이 신학교인데 이곳에서 신학을 공부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학교에서 공부할 동안에 엘버트 올트먼스라고 하는 선배 목사님인데 그 당시에 같이 이제 공부하고 계시던 학생이었는데 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한국 선교의 비전을 갖게 됩니다. 나중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때의 기록을 그의 회고록에 기록하고 있는데 회고록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882년과 1883년에 걸치는 겨울에 지금은 동경의 명치학원에 계시지만 그 당시에는 학생이었던 올트먼스 목사가 뉴브룬스윅 선교 지원자들을 모아놓고 한 보고서를 읽어주었습니다. 그 보고서에는 조약에 의해 서양 세계에 마침내 문호를 개방하게 된 은둔의 나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조선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1200만 또는 1300만의 사람들이 복음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조선의 선교사를 파송한 선교회는 아무도 없었고 지도자들도 한국에 가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의 가슴에 왜 너는 자신이 가지 않느냐 하는 메시지가 울려왔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때까지 인도를 나의 사명지로 알고 준비해 오고 있었습니다. 이후로 조선 선교사로 2번이나 지원했지만 선교부는 나의 청원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결국 인도 선교사로 임명되려는 선교회의 요청에 수락 편지를 써서 우체통에 넣으려는 순간 한국에 갈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하는 탄식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원래 인도의 선교사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선교의 비전을 갖고 난 후에 한국 선교사로 가기를 원했는데 이 한국 선교사로 파송해주는 선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로 보내려고 하시는구나 하는 마음으로 인도 선교사로 가기로 마음에 작정을 했는데 그래서 그 마지막 수락 편지를 써서 우체통에 넣으려고 하는데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마음에 왜 너는 가려고 하지 않느냐, 한국에 가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이런 탄식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마 성령의 음성이 있겠죠. 그 음성을 듣고 그가 자신이 속해 있던 개혁교단을 탈퇴하고 북장로교로 교단을 옮겨서 그곳에서 한국 선교사로 임명받아서 최초의 한국 선교사로 이제 한국에 입국하시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아펜젤러 선교사의 만남을 통해서 한국 선교의 비전을 공유하시게 됩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이제 한국에 최초로 들어오신 목사 선교사님인데 참 재미있는 것은 이 두 분이 다른 신학교에서 서로 공부하고 있었는데 신학생들이 모이는 모임에서 이 두 분이 만난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만남을 통해서 함께 한국 선교에 대한 비전을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는 그림이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공부하셨던 뉴브룬스윅 신학교에 있는 기념품들인데요. 한국에서 기증한 물품들이 이렇게 기증이 되어서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흉상과 함께 기념물이 몇 가지 이렇게 기념으로 배열되어 있고요. 이것은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편지입니다. 본국으로 보낸 편지가 이렇게 정리되어서 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이후에 북장로교 선교회를 통해서 한국 선교사로 임명되게 됩니다. 말씀드렸지만 그는 화란 개혁교단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화란 개혁교단에서는 한국의 선교사로 파송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가 또 태어나고 자란 자신의 모 교단을 탈퇴하고 북장로교 선교회로 선교회를 바꾸어서 한국 선교사로 임명을 받고 한국으로 오시게 됩니다. 예, 지금 보시는 사진은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파송해 주었던 그 당시에 뉴욕의 라파엘 교회의 모습입니다. 저 교회에서
언더드 선교사님을 한국 선교사로 파송하시고, 아마 우리가 잘은 모르지만 저 교회의 또 교육자들과 또 많은 성도님들이 한국 선교를 위해서 기도로 후원하시고 또 물질로 아마 후원하셨을 것입니다. 참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 우리 조국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선교지에 또 선교사님들을 기도로 돕고 또 물질로 돕는 것이 지금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 한국 교회를 향해서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주님이 허락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작은 기도를 통해서 지금도 선교 현지에 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1885년에 일본에 도착해서 이수정에게 언어를 배우고 그가 번역한 성경도 취득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이수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본에 갔다가 그곳에서 예수를 믿게 되고 또 성경을 번역하는 그런 사역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언더드 선교사님이 이제 미국에서 출발해서 일본을 거쳐서 그곳에서 약 2달 정도 머물면서 이제 적응 훈련을 하시게 되는데, 그때에 바로 이수정이 번역한 성경책을 가지고 한국으로 도착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선교사님이 선교 현지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한글 성경이 번역되어 있었던 그런 최초의 일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보신 사진인데요. 이수정이 번역한 우리 마가전 성경, 바로 이 성경을 가지고 언더드 선교사님이 이제 한국에 첫 발을 내딛게 되시는 것입니다. 언더드 선교사님의 이제 한국에서의 사역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언더드 선교사님이 4월 5일 날 부활절 주일 아침에 제물포항에 도착을 하십니다. 그리고 서울로 가셔서 그 당시 알렌 선교사가 사역하고 있던 광해원에서 학생들에게 물리와 화학을 가르치시면서 이제 한국에 적응 훈련을 하시게 됩니다. 한국의 생활에도 적응하시고 또 날씨에도 적응하시고 뭐 언어에도 적응하시고 또 그곳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언더드 선교사님은 한국에 상주한 첫 번째 목사 선교사입니다. 첫 번째 평신도 선교사는 알렌 선교사고 첫 번째 목사 선교사는 바로 언더우드 선교사입니다. 뿐만 아니라 언더우드 선교사는 한국에서 최초로 세례를 베푸신 개신교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한국에 오실 때는 싱글이었습니다. 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한국에 와 있었던 명성황후의 시의로 활동하고 있었던 의료 선교사였던 릴리아스 호톤 사모님과 결혼하시게 됩니다. 이때가 우리 젊으셨을 때 우리 언더드 선교사님과 사모님의 모습인데요. 우리 사모님이 8살 연상이십니다. 자, 그리고 두 분이 이제 연세가 드셨을 때의 두 분의 사진이고요. 이 사진은 언더드 선교사님 부부와 또 첫 큰딸이 태어났을 때 세 가족이 함께 가족 사진을 찍었던 그런 사진이 남아 있습니다. 그다음 보실 사진은 언더드 선교사님이 이제 전도 사역을 가시는 그런 사진인데요. 오른쪽 제일 끝에 이제 서 계시는 분이 언더드 선교사님이고 이제 가마에 타고 계시는 분이 사모님이십니다. 가마 앞에 조그만 이제 어린이가 있는데 그 어린이가 언더드 선교사님의 아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 사진도 선교사님 부부가 이제 전도 활동을 하시기 위해서 이제 전도 여행을 가시는 모습인데, 왼쪽 맨 끝에 있는 우리 한국 사람부터 시작해서 세 번째 계시는 분이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님이고 다섯 번째 계시는 분이 이제 사모님이 되겠습니다. 두 분이 전도 여행을 가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특별히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1887년 세문안 교회를 설립하게 됩니다. 지금 서울의 종로에 있죠. 그래서 1883년에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소래교회가 한국의 첫 번째 교회로 세워지고 우리 세문안교회가 두 번째 교회로 세워지게 되는데, 특별히 세문안교회는 남한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이자 또 첫 번째 장로교회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1887년 이제 설립되었을 때의 세문안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를 새로 건축한 그런 건물은 아니고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살고 계시던 사택에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기 시작한 것이 우리 세문안교회의 시작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아마 그 교회를 이제 조금 더 확장하고 짓기 위해서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렇게 그리셨던 교회의 건축 계획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여기에 이렇게 배치를 하고 저렇게 배치를 하고 이렇게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렇게 그리셨던 계획도라고 합니다.
예, 지금 보시는 사진은 언더우드 선교사님 미국에 있는 본국에 보냈던 선교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사역하셨던 내용들을 선교 본국에다가 보고서로 이렇게 보내신 것이 지금까지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사진은 우리 이렇게 세문안 교회의 초창기 당회록입니다. 세문안 교회가 처음 1887년에 세워지고 난 뒤에 이제 당회가 시작되게 되고 그 당회에 했던 이제 회의의 기록들이 당회록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잘 이렇게 보관이 되어서 또 역사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육 사역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특별히 교육 사역에도 여러 가지 헌신하셨는데 1886년에 경신학교를 설립하십니다. 지금의 아마 경신고등학교인데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 경신고등학교를 졸업하신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설립하신 학교입니다. 경신학교가 이제 초창기 시절에 설립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의 그때의 모습입니다. 뭐 정식 학교라고 말하기보다는 이제 그 동네 학생들을 모아서 가르치기 시작한 것이 경신학교의 시작이고요. 그다음 보실 사진이 이제 조금 더 이제 확장해서 이제 건축해서 그때의 경신학교의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1890년에는 문서 선교를 위해서 조선 선교소회라는 그런 단체를 만드십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이 단체를 통해서 만드신 우리 찬양가인데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찬송가의 전신이 되는 그런 책입니다. 우리 찬양가,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찬양가인데요. 그때 만들어지고 사용되었던 찬양가가 이렇게 또 잘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때 만든 책치고는 굉장히 잘 만든 것처럼 보이는데 아주 악보까지 잘 되어서 지금 우리가 마음껏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시초가 되는 책이기도 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1900년에는 이제 YMCA를 조직하셔서 특별히 청소년들 또 청년들 복음을 전하는데 많이 헌신하셨고요. 1910년에 이제 건축되었던 YMCA 건물입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일을 위해서 헌금으로 또 참여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그래서 아주 멋진 건물로 1910년에 이렇게 YMCA 건물들이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들을 통해서 그 당시에 우리 한국의 많은 청년들, 많은 청소년들이 이곳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또 예수를 믿게 되는 매우 중요한 장소가 되는 곳이 바로 이곳이 되겠습니다. 자, 특별히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성경 번역 사역에 아주 매진을 많이 하시고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1887년에 성경 번역을 위해서 상임성서 실행위원회를 결성하시게 되고요. 이것을 통해서 1900년에 신약 성경을 완간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셔서 출간하게 되는 것이 1900년이고 1910년에는 이제 신구약, 구약까지 모두 다 번역하셔서 출판하게 되는 것이 이제 1910년에 신구약 성경을 완간하시게 됩니다. 자, 그러던 중에 이제 성경 개정 작업을 하시던 중에 1916년에 주님 품에 안기시고 소천하셨습니다. 이때가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제 57세가 되시던 때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25세에 한국에 오셔서 57세, 그러니까 32년 동안 한국에서 선교하셨습니다. 본인이 태어나고 자란 또 영국과 미국에서보다 훨씬 더 많은 세월을 우리 한국 땅에서 사역하시고 그토록 원하셨던 한국 땅에 묻히시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사진은 추천서인데요. 위에 있는 사람이 누구처럼 보이세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분입니다. 밑에 있는 분은 언더우드 선교사님이고 위에 있는 분은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이냐면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 유학을 갈 때에 학생 추천서를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쓰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두 번째 줄에 보면 미스터 이승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보면 이제 언더우드 이렇게 되어 있고요. 1904년 11월 4일 날 이렇게 추천서를 써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미국에 가서 이제 유학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보실 그림은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가족들인데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님 부부의 사진이 있고요. 그 옆에 이제 2대였던 원한경 선교사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전도 여행 가실 때 가마 앞에 서 계시던
꼬마가 우리 원한경 선교사님이고요. 또 원한경 선교사님의 아들 되시는 원희란 선교사님도 한국에서 선교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화진에 우리 언더손 선교사님 부부의 합장묘가 있고 또 가족 묘역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가시면 꼭 한번 우리 양화진에 들르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선교사님들의 또 사역과 또 이분들의 헌신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좋은 장소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그림은 연세대학교에 있는 언도드 목사님의 동상입니다. 그가 교육사에게 특별히 또 연세대학교에 많은 헌신을 하셨기 때문에 동상이 지금 세워져 있고요. 다음 보시는 그림은 우리 언도드 선교사님이 기념관이고, 언도드 선교사님이 그 당시에 사택으로 사용하셨던 그런 건물인데, 지금 그 연세대학교 경내에 있는 곳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위에 이렇게 좀 천이 덮여져 있죠. 아마 이때가 한번 그 이 기념관이 불이 난 적이 있는데, 그 불이 난 뒤에 수리하는 과정 중에 이렇게 찍혔던 그런 사진 같습니다. 그 건물 안에 있는 이제 기도실의 모습인데요. 아마 언도드 선교사님이 계셨을 때의 모습은 아니고 이제 후대에 이제 조금 고쳐서 이렇게 잘 전시를 해놓았고요. 이것은 언도드 선교사님이 한국 오실 때 짐을 싣고 오셨던 캐리어라고 합니다. 언도드 선교사님이 사용하셨던 캐리어고요. 이것은 언도드 선교사님이 사용하셨던 타자기의 모습입니다. 아까 우리 그 언도드 선교사님 여러 가지 편지라든지 또 선교 보고서를 봤는데, 아마 이 타자기를 통해서 본국에다가 선교 보고서를 아마 작성하셨을 것입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우리 아펜젤러 선교사님입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1858년에, 그러니까 언도드 선교사님보다 한 살 더 위신데 1858년에 태어나시고 우리 프랭클린 마샬 대학과 두루 신학교를 졸업하셨습니다. 두루 신학교는 감리교 계통의 신학교인데, 아펜젤러 선교사도 원래는 장로교 출신입니다. 그런데 후에 이제 감리교로 교단을 바꾸시고 두루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시게 됩니다. 자, 그리고 신학교 연맹 대회에서 언도드 선교사를 만나게 되고 한국 선교의 비전을 다짐하게 됩니다. 두 분의 선교사님은 각기 다른 학교에서 공부했는데, 그 당시에 미국의 신학교에 학생들이 함께 모이는 그런 모임에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또 언도드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고 함께 한국 선교에 대한 비전을 나누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미국 감리교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1885년 2월에 일본 요코하마에 도착하시게 됩니다. 우리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젊으셨을 때 모습입니다. 아주 잘생긴 기공자의 모습을 가지고 계시고요. 그 다음 보실 사진은 이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조금 이렇게 나이가 드셨을 때의 모습입니다. 자, 이 집은 우리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생가입니다. 지금 그 펜실베니아에 남아 있는데,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또 성장하신 생가고요. 여기에 보면 이제 1860년이라고 이 건물이 세워진 것이 이제 1860년인데,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이제 한 살 때, 약 한 두 살 정도 되겠네요. 2살 때 지어진 그런 건물인데, 아마 이곳에서 쭉 한국에 선교사로 오시기까지 이곳에서 성장을 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교회의 모습인데요. 이것은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모교회, 신앙교육을 받으셨던 교회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 교회에 참 많은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남가의 사나의 교회도 지금 선교지에 있는 많은 교회에 사랑을 나누어주는 또 많은 선교사님들을 배출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기념품들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기념품들을 미국에다가 기증을 해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국에 입국하시게 되는데 배를 타시고 언도드 선교사님과 스크랜턴 선교사님과 함께 출발하게 됩니다. 언도드 선교사님도 미국에 출발해서 일본에서 적응 훈련을 마치시고 한국에 오셨고, 아펜젤러 선교사님도 일본에 가셔서 그곳에서 조금 적응 훈련을 하시고 이제 한국에 오시게 되는데, 이 두 분이 같은 배를 타시고 같은 날 한국에 도착하시게 되죠. 그래서 1885년 4월 5일 날 부활절 주일 아침에 이제 제물포항에 도착하시게 됩니다.
두 분의 선교사님이 같이 왔기 때문에 과연 두 분 중에 한국 땅을 첫 번째로 밟은 선교사님이 누구인가? 최초의 목사 선교사가 누구인가? 뭐 이런 이제 의문이 드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언더도 선교사님은 장로교 목사였기 때문에 장로교에서는 언더도 선교사님이 먼저 내리셔서 첫 번째 선교사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아펜젤로 선교사는 감리교 선교사였기 때문에 감리교회에서는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형님이고, 그러니까 아마 먼저 내리셨을 거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정답은 아펜젤로 선교사님의 사모님이 첫 발을 내디셨습니다. 이것은 언더도 선교사님의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아마 사모님에게 첫 번째의 영광, 레이디 퍼스트 해서 사모님이 먼저 첫 발을 내리셨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그림은 첫 번째 제물포에 상륙해서 드리셨던 기도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께서 이 백성의 얽어맨 결박을 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와 빛을 주시옵소서. 아마 이때는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던, 과연 선교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얼마나 할 수 있을까, 아마 고민도 많으셨을 것이고 사람이기 때문에 또 걱정과 염려도 아마 있으셨을 것인데, 이 기도로부터 시작해서 지금의 우리 한국교회, 우리 조국교회가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사모님의 신변 안전 문제로 이제 일본으로 다시 가셨다가 2개월 후에 재입국하시게 됩니다. 언더도 선교사님과 우리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같이 왔는데, 그 당시에 언더도 선교사님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던 총각이었고, 우리 아펜젤로 선교사님은 결혼을 하셨던, 그러니까 사모님과 함께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한국의 정세가 서양 남자들은 와 있었지만 서양 여자들은 한국에 전혀 없었기 때문에 신변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런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미국 공사관에서 사모님의 신변 문제를 좀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더도 선교사님은 제물포항에 오신 후에 곧바로 이제 서울로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아펜젤로 선교사님은 배에서 내린 후에 이렇게 공사관의 권면에 따라서 일본으로 가셨다가 다시 2달 후에 한국에 오시게 됩니다. 우리 아펜젤로 선교사님의 사모님의 사진이고요. 이것은 아펜젤로 선교사님의 가족 사진입니다. 아주 귀족들의 사진처럼 우리 아펜젤로 선교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4분의 자녀들이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이 사진도 우리 아펜젤로 선교사님의 가족의 사진입니다. 왼쪽에서 두 번째 계시는 분이 큰 따님이신데, 우리 베레카 선교사님인데, 이분이 나중에 이화여대 총장도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자,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한국에서의 사역은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정동감리교회를 설립하셨고, 또 배제학당, 지금의 배제대학교죠. 배제대학교를 설립을 하셨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우리 정동감리교회 초창기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많은 어린이부터 시작해서 어른까지 함께 이렇게 기념사진을 찍었고요. 이것은 조금 후에 우리 정동감리교회 사진인데, 뒤에 있는 우리 오르간이 아주 멋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당시에 이 정도의 오르간이 있었다는 것은 참 많은 분들의 헌신이 있었다는 것인데, 재미있는 것은 이 오르간 뒤편에서 우리 독립신문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또 역사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우리 정동감리교회의 외부의 모습이고요. 이것은 지금 정동감리교회의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 정동감리교회, 정동에 있죠. 정동감리, 우리나라 첫 번째 감리교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아펜젤로 선교사님의 흉상입니다. 그래서 아펜젤로 선교사님의 흉상과 함께 그의 사역의 내용들이 옆에 또 기념석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설립하셨던 우리 배제학당 처음 초창기에 이제 건축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멀리 보시는 저쪽 건물이 아까 보셨던 그 건물이 이제 모두 다 지어졌던 그 건물이고요. 이제 가까이서 보시면 이제 이렇게 건물을 시작해서 이제 배제학당을 시작하시고 지금의 배제대학교로 이제 성장하시게 됩니다. 예전의 건물들은 없어지고 요 건물은 이제 예전 건물을 다시 복원해 놓은
그런 건물이고 지금 학교의 경내에 기념관으로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초창기에 우리 배제학당 학생들과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함께 사진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이것은 그 배제학당 현판인데 고종 황제가 직접 이렇게 하사했다고 하죠. 그래서 배제학당 초창기 이렇게 현판의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성경 번역 사역에도 많은 수고를 하셔서 우리 한글 성경을 번역하시는 일에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또 많이 수고를 하셨습니다. 자, 그러던 가운데 목포에서 열리는 성경 번역 선교회에 참석하시기 위해서 배를 타고 제물포에서 목포로 가시던 중에 배에 충돌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1902년에 6월 11월에 우리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44세 때입니다. 아주 젊은 나이에 배 사고로 인해서 소천하시게 됩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이제 한국에 오셔서 한국식 복장을 하시고 이렇게 찍으셨던 사진이고요. 그다음 보시는 사진은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이제 고종을 만나시기 위해서 이제 옷을 갈아입으시고 준비하고 있던 그때의 모습을 이렇게 사진으로 남겨 놓았습니다. 그다음 보시는 사진은 우리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장례식 때 사진입니다. 26살에 한국에 오셔서 44세까지 약 한 20년 정도 한국에서 사역하시고 한국에서 소천하셨습니다. 참으로 많은 우리 선교사님들이 한국을 사랑하시고 또 한국에서 평생을 사역하시다가 한국 땅에 묻히셨습니다. 우리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아드님이 계속해서 한국에서 사역하셨고요. 또 그 밑에 있는 우리 딸 레베카 선교사님이 후에 이제 이화여자대학교 또 총장으로도 사역하시면서 대를 이어서 또 한국을 위해 헌신하시고 사역하셨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우리 아펜젤러 순교 기념교회입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제물포에서 배를 타시고 목포로 가시던 중에 군산 앞바다쯤에서 이제 충돌 사고가 나서 소천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감리교회에서 군산에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순교 기념교회를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우리 기념비가 이렇게 있고요. 복음을 들고 찾아온 아펜젤러 이곳에 묻히다 이렇게 기념석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기념관입니다. 기념교회 옆에 있는 우리 기념관의 모습이고요. 이것은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그 당시에 타고 가시다가 사고가 나셨던 그 배를 이제 복원해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1902년 6월 11일 바로 이때가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충돌 사고로 인해서 소천하신 그날인데 잊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배를 복원해 놓았고요. 우리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묘지입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한국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 첫 번째 하셨던 그 기도문이 저렇게 비석에 남아 있고요. 우리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가족묘 함께 대를 이어서 한국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시다가 또 한국 땅에 묻히셨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우리 특별히 한국에 처음으로 오셨던 우리 알렌 선교사님, 또 언더드 선교사님, 또 아펜젤러 선교사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그 외에 또 많은 선교사님들에 대해서 또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참으로 힘든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목요일은 미국 국가 기도의 날이지요. 오늘이 다 끝나기 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미국과 또 우리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밤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과 또 우리 한국 교회의 많은 교회들이 다시 한번 기도의 불을 허락해 주시고 또 이 마지막 때에 주신 선교의 사명을 완수해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또 한 주간 건강하시고 우리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